서울 외곽의 한적한 주택가에서 79세 노인이 침실에서 홀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수면 중 심장마비도 예상치 못한 낙상사고도 아니었습니다. 사인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위험한 행동 바로 자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6세 비뇨기과 전문의이자 여성 남성 건강 전문가인 김은지입니다. 지난 몇 년간 저는 너무나 많은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행동들이 부적절한 시기에 행해져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여러분은 자위가 무해하고 심지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루 중 특정 시간에는 노인 남성이 혼자 있을 때 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행동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 영상에서는 노인 자위의 이루고 까지 최고 위험 시간대와 잘못된 결정이 어떻게 신부전실신, 심지어 더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밝히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시간이라 더욱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시청하세요. 이 정보를 알면 당신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통찰력을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반드시 제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켜서 노인들을 위해 맞춤 제작된 중요한 건강 경고를 놓치지 마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큰 깨달음을 주거나 생각을 바꾸게 했다면 댓글란에 이를 입력해 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연결 입력하고 여러분의 건강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제가 어떻게 더 잘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이제 시간의 중요성을 이해했으니 자위가 조용히 여러분의 건강, 심지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하루 중 1요고까지 가장 위험한 순간을 밝혀보겠습니다. 새벽 4시 6시 15분, 심장 돌연사 발생률 최고 시간 노인들에게 새벽 시간은 자위를 포함한 어떤 신체적 자극 활동도 가장 위험한 시간대입니다. 이 시간 동안 신체는 아침 급증 현상, 챈봉센샹이라고 불리는 자연스러운 과정을 겪는데 밤새 휴식을 취한 후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는 현상입니다. 이는 신체가 깨어날 준비를 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노인에게는 취약한 순간을 만들기도 합니다.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동맥이 덜 유연하고 심혈관계가 더 약해져 이러한 혈압 상승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성적 흥분 및 오르가즘과 결합하면 일시적으로 심박수와 혈압을 높여 심장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과 같은 심장 사건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휴식을 취하는 동안 신체는 방금 깨어났고 시스템은 여전히 조절 중입니다. 이러한 취약한 시간 동안 격렬한 신체적 자극을 추가하는 것은 스위치를 너무 빨리 누르는 것과 같아서 중요한 부분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새벽 시간이 이러한 개인 활동을 위한 조용하고 평화로운 시간이라고 잘못 생각합니다. 하지만 생리적으로는 하루 중 가장 불안정한 시기 중 하나입니다. 불행히도 몇몇 사례 보고서가 이를 확인해 줍니다. 새벽에 자극을 받은 후 반응 없이 침대나 욕실에 누워있는 채로 발견된 사례가 있습니다. 의사들은 나중에 이러한 결과를 아침 급증 현상 동안의 심혈관, 과부하로 돌렸습니다. 심장을 보호하고 건강을 유지하려면 이 고위험 시간대에는 어떤 격렬한 활동도 피하세요. 신체가 먼저 안정화되도록 하고 시스템이 완전히 깨어나 조정된 후 행동하세요. 하지만 이것은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이 시간을 피하더라도 하루 중 다른 적의 6가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여러분의 건강이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자신도 모르게 위험에 노출되고 있지는 않나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혈압 강화제 복용 후 실신, 현기증 뇌 산소 부족의 잠재적 위협. 많은 노인들이 혈압 강화제를 복용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지만 이러한 복용 시기가 숨겨진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 약물은 혈압을 낮추고 심장의 부담을 줄이도록 설계되었지만 피크 효과는 일반적으로 복용 후 1일 2시간 이내에 나타납니다. 그 피크 시간 동안 여러분의 혈압은 정상 수준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데 이를 저혈압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러한 효과를 성적 흥분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심혈관 스트레스와 결합하면 특히 오르가즘 동안이나 후에
갑작스러운 의식 상실이나 극심한 현기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중 강화 효과 샹총샤장셔잉라고 불리는 현상입니다. 약물이 혈압을 낮추고 자위는 혈관 확장과 호르몬 변화를 통해 혈압을 더욱 낮춥니다. 뇌는 충분한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여 실신하거나 방향 감각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위는 일반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넘어지거나 의식을 잃는 경우에 발견이 늦어지면서 중요한 도움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머리 부상이나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의사들은 노인들이 약물 복용 절차와 신체 자극 활동을 분리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간단한 해결 방법은 약물 복용 후 심박수나 혈액 흐름을 증가시킬 수 있는 활동을 하기 전에 최소 2시간 간격을 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신체가 적응할 시간이 있고 갑작스러운 붕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물 복용 시간을 완벽하게 조절하더라도 겉으로 보기에 무해한 또 다른 일상 습관이 자위와 결합하면 조용히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많은 노인들이 예상치 못하게 위험에 빠지는 걸까요? 곧 알게 될 것입니다. 뜨거운 물로 샤워하거나 찜질방 이용 직후 온도 충격과 심장 과부와 많은 노인들이 특히 아침에 편안한 뜨거운 물, 샤워나 찜질방을 즐깁니다. 따뜻함은 근육을 진정시키고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며 활력을 되찾는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뜨거운 물 샤워나 찜질방 이용 후 신체가 이미 생리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물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추고 뇌에서 혈액을 재분배합니다. 이 취약한 시간 내에 자위로 인한 심혈관 강도를 추가하면 신체가 금세 압도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합은 온도 충격 실신 심계항진, 심지어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노인들은 종종 샤워 후 오르가즘을 느낀 후에 현기증 쇠약함 또는 갑작스러운 방향 감각 상실을 경험했다고 보고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상을 연관짓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신체는 냉각과 증가된 심장 활동 조절이라는 두 가지 동시에 진행되는 고강도 과정에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많은 노인들이 이러한 일상 활동을 폐쇄된 공간에서 혼자서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넘어지거나 의식을 잃더라도 발견이 늦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결과는 의료 개입 지연, 그리고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사들은 샤워 후 천과 혈액 흐름이 안전한 수준으로 회복될 때까지 최소 45분 기다린 후에 친밀한 활동을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작은 조정입니다. 하지만 뜨거운 물 샤워라는 함정을 피하더라도 또 다른 위험한 위험이 밤늦게 잠복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밤을 평화롭고 사적인 시간이라고 생각하지만 조용히 부상이나 더 나쁜 상황의 가능성을 높입니다. 왜 밤이 숨겨진 위험일까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무엇을 피해야 할까요? 계속 시청하여 놀라운 진실을 밝히세요. 심야 밤 11시 새벽 2시 인지 장애 협응력 상실의 잠재적 위협. 많은 노인들에게 심야는 하루 중 가장 사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시간으로 느껴집니다. 집은 조용하고 세상은 평화롭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러운 이완 충동을 느낍니다. 하지만 밤 11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자위를 하는 것은 예상치 못하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밤에 정신을 차리고 있는 능력은 현저히 감소합니다. 신경과 의사들은 특히 6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이 시간대에는 반응시간 균형 감각 정신적 민첩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인지기능 저하는 의사결정부터 기본적인 운동 협응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오르가즘에 도달한 후 혈압이 떨어지고 이완 호르몬이 급증하면 이미 느려진 반응시간 때문에 현기증을 감지하거나 안전하게 서 있는 것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많은 노인들이 밤늦게 자극을 받은 후 화장실에 가거나 잠자리에 들려고 할 때 넘어집니다. 특히 어두운 방에서 불안정하게 걷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또한 집안의 다른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을 수 있으므로 도움을 받는 것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밤늦은 시간에는 감정적인 취약성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외로움이나 슬픔을 느끼면 일부 사람들은 자위를 대처 메커니즘으로 사용하게 되어 치유적이기보다는 강박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신체적 안전에 관한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건강에 관한 것입니다. 위험을 줄이려면 이러한 활동을 낮 시간에 우선적으로 하세요. 그때가 여러분의 몸과 정신이 자극에 대처하고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더 강합니다. 그리고 밤에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을 간과하지 마세요. 하지만 시간만이 숨겨진 위험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하는 더욱 흔한 것들이 조용히 홀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상상하는 것보다 더 위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왜 모든 노인이 너무 늦기 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까요? 계속 읽어보세요. 탈수 상태일 때, 아침 식사 전 기립성, 저혈압, 현기증, 허탈의 위험, 고미용역 대부분의 노인들은 경미한 탈수 상태로 잠에서 깹니다. 몇 시간 동안 물을 마시지 않아 신체의 수분 균형이 낮아지고 혈액이 끈적해지며 순환이 느려집니다. 그 후 자위로 인한 심혈관 요구, 심박수 증가, 혈관 확장 호르몬 변동을 추가하면 기립성 저혈압의 완벽한 조건을 만듭니다. 즉, 일어서거나 자세를 바꿀 때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이는 노인들에게 현기증 실신 위험한 낙상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수분을 보충하기 전에 성행위를 하면 방향 감각 상실 실신 심지어 의식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체는 뇌와 근육의 증가된 요구를 동시에 지원할 만큼 충분한 액체량이 없습니다. 노인들은 종종 전에는 기분이 좋았다가 갑자기 현기증이나 쇠약함을 느낀다고 보고합니다. 가장 끔찍한 것은 이러한 현상이 얼마나 빨리 발생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특히 주변에 도움을 줄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해결책은 간단하지만 효과적입니다. 친밀한 활동을 하기 전에 특히 아침에 최소 20분 전에 큰 컵으로 물을 마시세요. 이렇게 하면 신체가 혈액 흐름을 회복하고 뇌에 산소를 공급하며 허탈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침대 옆이나 욕실 근처에 물병을 놓아두는 것은 조용히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습관입니다. 하지만 수분 보충만이 여러분에게 불리한 무형의 요소는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에는 완전히 무해해 보이지만 성적 흥분과 결합하면 치명적으로 변할 수 있는 또 다른 위협이 숨겨져 있습니다. 앞으로 밝혀낼 일상 습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자신을 보호하고 너무 늦기 전에 피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내용을 놓치지 마세요. 오랫동안 앉아 있거나 누워 있은 후 순환 문제, 혈전 혈압 강화의 경고 나이가 들면서 오랫동안 가만히 있다가 움직일 때 우리 몸은 적응하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TV를 보거나 책을 읽으면서 오랫동안 앉아 있거나 침대에 누워 있으면 혈액이 신체의 하반신, 특히 다리에 정체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휴식 상태에서 갑자기 자위와 같은 신체 활동으로 전환하면 여러분의 심혈관계는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 변화와 심박수의 갑작스러운 증가는 혈압의 급격한 감소 현기증, 심지어 실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혈관과 심장이 덜 유연하거나 민감해지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이 문제가 더욱 위험해집니다. 노인들은 또한 오랫동안 앉아있거나 누워있음으로 인해 혈전이 생기기 쉽습니다. 성적 자극은 심박수를 더욱 높이고 더 많은 산소와 혈액 흐름을 필요로 하여 생리적 스트레스의 완벽한 폭풍을 만듭니다. 얼굴이 붉어지거나 약간의 현기증으로 시작될 수 있지만 심각한 낙상이나 혼수 상태로 빠르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보호하려면 혈액순환을 점진적으로 깨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만의 활동을 하기 전에 몇 분 동안 스트레칭하거나 천천히 걷거나 팔과 다리를 움직이세요. 신체가 갑작스러운 신체적 움직임보다는 쉽게 운동 상태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세요. 하지만 여러분의 몸이 완전히 워밍업되고 혈액순환이 원활하더라도 여전히 마지막 숨겨진 위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몸에서도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감정적으로 취약할 때 행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여러분의 안전과 장기적인 건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그 답은 여러분을 놀라게 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 시청하세요. 감정적으로 취약할 때 외로움, 슬픔, 비탄, 심리적 의존, 심지어 호르몬 불균형의 위험 나이가 들수록 감정적 건강은 신체적 건강만큼 중요해집니다. 특히 혼자 살거나 슬픔에 대처하는 노인들에게 외로움, 상실감, 슬픔은 흔히 나타나는 감정입니다. 이러한 순간에 자위는 단순한 즐거움의 원천이 아니라 감정적인 도피처가 될 수 있습니다. 자위는 자연스럽고 건강하지만 적극적인 감정에서 비롯될 때 고통을 마비시키거나 공허함을 채우는 데 사용하는 것은 심리적 감정적 균형을 서서히 침식하는 해로운 패턴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고통에 의해 추진될 때 오르가즘 동안 방출되는 도파민 및 기타 쾌락 관련 화학 물질은 일시적인 안도감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 같은 화학 물질이 감소하면 더욱 공허하고 고립감을 느끼거나 심지어 우울해질 수도 있습니다. 일부 노인들에게 이 순환은 중독성이 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의미의 중독은 아니지만 일시적으로 깊은 감정적 외상을 가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정한 인간관계에서 벗어나 동기를 저하시키고 감정적 피로를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수치심을 느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의 감정적 신호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친밀한 관계에서 위안을 구하고 있나요? 아니면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 즉 동반 대화 치유에서 도피하고 있나요? 동기가 고통에 뿌리를 두고 있다면 여러분의 몸은 일반적으로 스트레스 호르몬 증가, 수면 방해, 불안을 통해 부담을 받습니다. 핵심은 인식에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을 알아차렸다면 친구 심리 상담사 또는 지원 그룹의 도움을 요청하세요. 감정적 건강은 고립이 아닌 교류를 통해 번성합니다. 이제 노인 자위의 7가지 가장 위험한 순간을 이해했으니 마지막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개인적인 삶의 이러한 측면을 더욱 안전하고 건강하며 강력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일상 습관을 바꿀 수 있는 답을 살펴보겠습니다. 60세 이후 자위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하는 방법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친밀한 관계를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실 많은 노인들에게 자위는 여전히 자신의 몸, 감정 활력과 연결되는 사적이고 위안이 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신체의 변화가 일어나고 더 많은 보살핌 인식 준비가 필요합니다. 홀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제한에 관한 것이 아니라 변화화하는 신체의 요구를 존중하고 장기적인 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습관을 조정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하루 중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세요. 일반적으로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 정오에서 오후는 대부분의 노인들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가장 강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혈압이 더 안정적이고 뇌가 더 명확하며 에너지 수준이 자연스럽게 더 높습니다. 어떤 형태의 자극을 가하기 전에 충분히 수분을 보충했는지 확인하세요. 쉬워 30분 전에 물 한 잔을 마시면 혈액순환을 조절하고 현기증이나 갑작스러운 혈압 강화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세요. 적절한 조명을 사용하세요. 바닥이 건조하고 미끄럽지 않은지 확인하고 균형 감각이 걱정된다면 앉거나 기대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을 고려하세요. 신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워밍업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서두르면 긴장과 위험이 증가합니다. 혈압이나 심박수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면 실신이나 부정맥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복용 후 최소 2시간 동안 친밀한 활동을 피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동기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즐거운 평화 해방을 추구하고 있나요? 아니면 더 깊은 무언가를 마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나요? 감정적 인식은 신체적 안전만큼 중요합니다. 둘 다 존중될 때 60세 이후에도 자위는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의 아름답고 긍정적인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를 먹는 것은 약점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돌보는 방법, 우리 몸을 이해하는 방법, 우리에게 여전히 위안 연결 해방을 가져다주는 삶의 부분을 존중하는 방법의 변화입니다. 의식과 의도를 가지고 수행할 때 자위는 60세에 70세, 심지어 더 나이가 들어도 여러분의 삶에 건강하고 긍정적인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명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젊었을 때 무해하거나 자동이라고 느꼈던 행동은 이제 더 많은 생각 시간, 수분 보충, 혈액순환 약물 감정에 대한 더 많은 존중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그 행동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신체가 조용히 꾸준히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무시하면 당혹감보다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다. 낙상 심장사건 실신 감정적 의존 또는 더 나쁜 상황. 하지만 두려움 속에 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는 무지보다는 권한부여 후회보다는 예방 침묵보다는 존엄성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가장 위험한 자위 시간은 시계상의 시간뿐만 아니라 그 순간 여러분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심장 안전 마음을 보호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시간을 내어 경청하세요.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진정으로 경청하세요. 속도를 늦추고 수분을 보충하고 호흡하고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친밀한 관계가 여러분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하는 삶의 일부가 되도록 하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거나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눈을 뜨게 되었다면 숨기지 마세요. 친구, 부모 또는 여러분이 아끼는 사람들과 공유하세요. 여전히 시청 중이라면 아래에 안전을 선택합니다 라고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저와 함께하고 있고 건강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과 서로를 보호합시다. 한 번의 현명한 선택을 하면서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